코딩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클로드하고 제미나이 이용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실무적인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카드 모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능도 여러분이 익숙하시게 처음부터 다 배우시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에 대한 틀, 그 모양, 어떤 명칭 이런 것들은 이제 웹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카드의 모션이라든가 우리가 태그에 대해서 필터링 해야 되는 거, 지금 다 어렵게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말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하시면 이 내용이 정말 쉽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거고요. 이런 단계적인 로직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만,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도 드리고 그 실무 연결해서 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도 다 연결을 같이 해드릴 텐데요. 이런 폼이나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 전달하는 방식, 회원 가입의 데이터를 이제 웹에다가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웹에서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또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거를 전체 설명하기 위해서 이 품질이라든가 내용들을 다루는 이론 부분만 저희가 살펴볼 거고, 제가 만든 페이지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에 관련된 것도 많았었지만 최고로 많은 게 이 바이브 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내용은 다뤄놨는데요.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은 우리가 총 5가지, 그래서 4가지 핵심 지표를 최적화시켜서 5가지에 대한 걸 이제 하는데, 성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로딩 속도를 개선하거나, 접근성, 시각장애인도 또는 이런 장애가 있어도 웹을 접근하는 데 제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을 포용해야 되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HTTPS, 이제 S라고 하는 거가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는 보안이에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 라이브러리를 제거한다거나, 그리고 검색 엔진에 대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래서 메타 태그를 최적화시키는 사이트 맵이라든가 로봇이라고 하는 TXT 파일,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런 검색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코어 웹이라고 하는 집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최대 콘텐츠의 렌더링이나 이런 입력 지연, 누적 알고리즘에 대한 지표를 최종적으로 다 이제 집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반응형 체크 포인트를 좀 둬야 되는데, 이건 이제 포인트 부분이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중에서도 저는 폴더를 쓰거든요. 가로로는 펼쳤을 때 넓지만 접혀 있을 때에는 일반 핸드폰보다 가로 넓이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소형 모바일 기준, 또는 우리가 폴드, G 폴드 같은 경우도 위아래 접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핸드폰에서도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의 크기, 이 크기가 320 픽셀이고요. 이제 최신 핸드폰이 세로로 봤을 때 보통이 480 픽셀, 그리고 아이패드나 제가 이제 폴드를 열었을 때 768 픽셀,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반적인 패드라든가 노트북 같은 경우, 조금 모니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1024의 환경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크기가 중요한 거는 어느 기기가 접속을 해도 내가 접속하는 내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져야 되는, 또는 내가 웹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들이 다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반응형이라고 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화면에 대한 크기가 제약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에 맞는 이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이미지 전략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크기에 대한 압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원래는 거쳐져야 되는데, 이런 파일 절차들에 대한 최적화는 최적화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면 대체 텍스트가 보여진다거나 전체 폼 테이블, 그러니까 폼 레이블이라고 해서 그런 입력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이디야, 패스워드야 라고 하는 레이블이 정해지는 것,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도 텍스트하고 배경상의 명도나 이런 대비의 색상, 그리고 포커스, 마우스가 이동할 때거나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동할 때 있죠. 이런 포커스의 순서가 잘 맞아져야 되잖아요.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패스워드에 가 있는다거나 그럼 불편하겠죠. 마우스를 클릭을 다시 아이디에다 찝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런 그 오류에 대한 걸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제약을 걸 때, 그 다음에 또 대소문자가 우리가 똑같은 영어의 대문자나 소문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가졌을 때 대문자하고 그 소문자는 숫자 값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아져야 되는 AP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날씨, 기상청의 날씨를 네이버 뉴스에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보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그리고 레이아웃의 형태나 이런 것들의 로딩 속도 같은 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웹폰트, 우리가 구글 웹폰트를 사용하는데 한글에서는 네이버에 뭐 나눔 고딕을 쓴다거나 이런 그런 글씨체, 폰트에 대한 교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크면 로딩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이미지지만 용량을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컴퓨터 전공자들은 정말 프로그램으로 다 진행을 했던 게, 여러분한테는 이걸 노코드, 그냥 컴퓨터한테 요청하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거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이런 결과를 얻고 싶어, 오모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바로 적용되는 것들을 실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린 이 교재처럼 배포된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순서대로 한 번씩은 보시거나 해당 내용을 AI한테 캡처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긴 했으나 여러분한테는 간결하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기에서도 외부로 바로 보여지는 기능을 살린다거나 이런 코드 같은 경우 전공자는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줄바꿈이나 가독성을 높이는 코드, 그리고 오류라든가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Git 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웹에 내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웹에다가 올려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하려면 주소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Gi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텐데요. 이 Git은 윈도우즈나 맥 OS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Git을 인스톨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Node.js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ode.js가 설치가 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연결되고 이제 텍스트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요 환경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Node.js 설치가 돼야 되는 것과 또 계정이 있어야 돼요. 클로드나 제미나이 계정이 있어야 되고, 클로드나 제미나이 계정에다가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 두 코드 다 이제 웹에서 이용하시는 걸 하려면 정식으로 구독을 하셔야 웹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API 키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API 키 발급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전공자라고 해도 컴퓨터라고 하는 걸로 코딩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앱을 만든다거나 내 정보를 외부에게 포트폴리오처럼 보여주는 것을 만드는 거를 쉽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배우시는 거니까 전체 내용보다는 이제 저랑 실무적인 거 따라 하시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 키 발급을 받으면 여기 점점점 해놨죠. 네, 가상의 키들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 키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하는 파일을 우리가 env 파일이라고 하는 걸 생성해서 써야 외부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 갈 때 우리 전자 키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키번호 아무한테나 다 알려주지 않죠. 그죠? 그것처럼 내 키번호도 GitHub나 다른 데의 장소에 커밋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해서 다시 한번 변경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때 형식상에 대한 걸 제가 안내를 했고요. 실제 저를 따라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 작성된 여러분의 페이지를 GitHub를 통해서 웹에다가 공개하는 요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한신대학교 학생들은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한 학기 과목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웹사이트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시간을 한 학기 동안 했던 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사용할 건데요. GitHub의 링크나 이런 것도 배우시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론은 한번 간단하게 쭉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실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웹 이제 제작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티키타카 하는 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티키타카 하면서 개발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티키타카 개발에서 우리가 기존의 트랜지셔널한 방법이나 바이브 코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 줄 한 줄에 대한 것을 작업했던 거를 반복해서 시킬 수 있고요. 문법의 디테일에 대한 거를 의도와 설계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역할은 과거에는 작성자였다면 지금 여러분은 감독관이에요. AI한테 일을 시키고 잘했나 검토하고 원하는 거를 다시 시키실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타이핑 속도가 빨라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프롬프트에 대한 걸 지정하시는 방법도 한번 익숙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 역할을 저는 이제 10년차 정도의 개발자 정도면 충분히 일을 하기 때문에 넌 10년차야. 나는 웹을 개발할 거야. 목표는 내가 반응형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헤더를 만들 거고 제약사항으로는 바닐라 CSS를 사용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조금 이거는 제가 강의용이다 보니까 형식을 갖춘 거고요. 조금 이따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뭐 MBTI 검사 앱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사주팔자, 제가 왜 MBTI나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냐면 바이브 코딩으로 돈 번 거에 제일 1등 순위에 있는 게 MBTI하고 사주팔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맞지 않아도 복권 사듯이 결과가 다 맞지 않아도 앱 개발에 대해서 구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호기심에 돈을 내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프로그램보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나 이런 걸 만드실 때 파일 구조나 스타일 가이드, 그리고 참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제가 개발할 때도 여러분의 메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면 그렇게 바탕화면에 다양한 폴더 아이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탕화면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컴퓨터 속도는 느려지고 프로그램 에러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정리를 좀 하셔서 쓰고요. 이런 구조나 골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디자인할 때 어떤 스타일, 어떤 컬러로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AI한테도 지시를 하셔야 돼요.
나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또는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음료수 주문하면 만드는 그 순서가 있죠. 그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바이브 코딩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고 코드의 리팩토리, 나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고쳐줘, 또는 가동성 있게 보완이나 이런 것들 관점적으로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에러 메시지가 어떤 건지 나한테 주석 달아달라고 해설을 해달라고 하면 컴퓨터의 해설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라고 하는 평가자 입장이나 검수하는 입장에서의 AI에게 지시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각조각 나눠서 시키시는 게 좋고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키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체크하는 항목별로 누락된 기능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측정이나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시라고 하면서 점검해가는 회귀 테스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방법들을 적용할 거고요. 요걸 사용하실 때 제가 이제 API 키라고 하는 여러분이 발급받아서 AI를 이용할 수 있는 키인데요. 여러분 고유에게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저장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는 컴퓨터 AI한테 올리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의 프로필이라든가 비밀번호, 금융정보, 이런 것들은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웹에 AI한테 올려서 전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저작권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거 확인하시고 보안에 대한 취약사항, 그리고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루트 폴더에 잡아서 제일 컴퓨터의 인덱스라고 하는 요 인덱스가 가장 기본이에요. 네, 인덱스가 가장 기본 형태고, 요 인덱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미지나 스타일을 넣는 폴더, 그 다음에 리드미, 조금 이따 깃허브에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배포 가이드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의 기본 골격 만들어 라고 시작하실 거고, 그 골격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라고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푸터에 내가 저작권이라든가 내용을 표기하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디자인 스타일, 내가 원하는 메인 컬러나 폰트나 간격, 줄 간격에 대한 것들을 지시하실 거예요. 지금 컴퓨터 코드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전부 다 말로 하실 겁니다. 네, 채팅으로. 그래서 CSS 변수 값이라든가 요 디자인 값들에 대한 거는 하시면서 점점 이제 디자인 코드나 내용들이 친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적 이제 갖고 개발을 하실 때 첫 번째 고려하실 핵심적인 사항, 모바일이 우선이에요. 우리 벌써 수년간 핸드폰 모바일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뜻은 데스크탑이나 우리 컴퓨터에서 인터넷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을 접근하는 게 훨씬 많았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형태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이즈별로 퍼센트 비율이거나 이것을 지칭하는 화면 크기에 자연스럽게 대응해서 확장 축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명확한 기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핸드폰에서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 패드에서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보는 게 화면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 화면 사이즈의 비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나는 최적화시켜라. 나는 모바일 화면 크기가 몇 정도에 최적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형태로 나는 메뉴가 어떤 메뉴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네, 코드는 우리 이거 타이핑 안 할 겁니다. 네, 형식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AI한테 말을 하면 소스 코드를 AI가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about me라고 하는 섹션 코드 작성해 라고 하면 about에 대한 거, 그리고 CSS 코드에 대해서 디자인 작성해줘 라고 시킬 거고요. 그 디자인에서 썸네일이라든가 내가 기술 태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당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이 잘 만들어지면 컬러가 반영된 프로그레스, 진행하는 척도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연락처 섹션에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본 포맷을 만들어주면 제가 연락처 수정한 다음에 원본에다 올려서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깃허브 사용하는 것까지도 좀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요. 명령어로 쓰는 건 없습니다. 저하고 다 눈으로 보고 비주얼적으로 편하게 작업하실 건데, 그래도 원론적인 부분은 한 번은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깃허브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깃허브 페이지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각 버전별, 그래서 각 버전별로 형태에 대한 거 잡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협업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협업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버전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으로 우리가 깃허브 명령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가 잘 정리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첨부시켜 놨는데, 이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클로드나 제미나이에게 빌드하고 배포해, 또는 내가 지금 작성한 내용에 새롭게 업로드 시키고, 해당 파일에 대한 거를 배포, 빌드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명령어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으셔도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는 매번 여러분이 사용할 깃 페이지와 링크에 대한 거 고려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에 컴퓨터가 아닌 내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느 폴더에 계속 누적해서 저장을 할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 대한 연결이나 코드 푸시를 좀 할 텐데요. 원격이라고 하면 업로드 시키잖아요. 그죠?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데이터. 근데 이것도 명령어로 배우는 것보다 쉽게 웹에서 하는 것을 배워가실 거고요. 셋업이나 요 환경적인 거, 그리고 요걸 할 때 URL 접속이거나 이런 에러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깃허브에서의 도메인 연결하는 것도 고르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보셔야 되는 메뉴 같은 거, 이게 깃허브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시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레벨업,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 다크모드나 필터링, 그리고 외부에서의 사이트에 조회하는 검색에 대한 능력을 더 키워주는 것까지 요 수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있다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스크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스크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의 부분을 간결하게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롤의 옵션 같은 걸 수정하면 내가 원하는 차종의 디자인 형태나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모드라고 하면 저는 웹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밝은 화면을 많이 보면 눈이 시려요, 이제는. 그래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도록 어두운 환경, 그리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크 모드나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할 때 옵션을 더 추가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것들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키를 둬서 영상에 대한 거를 흰 배경, 검은 배경,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 눈이 시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레이라고 하는 그 빛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크모드로 어두운 환경에서의 개발이나 내용들을 좀 선호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로 카테고리 나눈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진 카테고리별 메뉴를 생성한다거나, 요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따라 하시면서 완성도가 높게 하려면 외부 검색이 돼야 되고, 이미지가 최적화돼야 되고요. 접근성,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웍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코딩 할 때 노코드, 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맥락에서에 포함된 바이브 코딩, 그리고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HTML, CSS에 대한 거는 구조만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메모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좀 내용을 간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리소스 자료 같은 걸 드리면, 일단은 공식 문서는 엔트로픽 다큐 이제 닥스에 대해서 보고, 구글 AI 스튜디오 또는 샘플은 기터브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가 해놨고요. 가이드는 MSN이나 웹, 그 다음에 웹 개발 이런 것들. 닥스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되면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성공 포지션이라고 하면 계획보다 작은 기능 단위로 배포하고 그 해당 사항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철저한 버전 관리가 가능하고요. 미리 보기나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0, 3.0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 중에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하실 때 투명성, 우린 재현 가능해야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게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지금 패들렛 바이브라고 하는 요 주소 남겨놨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바이브 코딩 설치부터 따라 하셔야 되는 거라든가 내용들을 쭉 다뤄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 가이드, 기시 충돌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 설치가 잘 됐는지 접속 테스트 하는 거하고, 그리고 시멘틱 구조라든가 렌더링 할 때 여러분이 사이즈 체크하셔야 되고요. 깃에 대해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그 링크에 대한 거 검증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다시 내가 더 어떤 것들 개발하려고 해,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그리고 명확한 출처, 요것들을 남기시면 해당 자료에 대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디버깅은, 디버그라고 하는 거는 에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게 내가 찾는 문장이나 내용을 쭉 보면서 에러가 나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라고 해서 크롬 개발자의 내장 도구예요. 점수 확인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시켜서 해당 내용들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의 공식 분석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웹에서 웬만한 것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고요. 최적화 전략, 내 사이트의 용량은 최저로 이용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더 많이, 그래서 로딩 속도의 최고
거라 이제 로딩 속도에 대한 것도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나 성능 그리고 보안에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능 면에서는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제거하고, 그 다음 최적화 시킬 때는 메타 태그나 설명하는 태그들 명확하게, 그리고 웹 접근성과 그리고 보안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전개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품질이나 호환성 고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을 거의 다 볼 건데요. 3시간 하면서 우리 Git 배포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론 부분은 이렇게 에러 부분 해결한다거나 또는 추가 학습 요 자료 제공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직접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